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대해서 위치를 잡는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의 사이즈에 따라 뭐 컨테이너냐 커버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사실들을 알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백그라운드 오리진 속성이랑 그리고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라는 속성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먼저 컨트롤 N을 누르시고 S 해서 저장을 합니다. EX07이 되겠네요. 자, 하고 역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에서 배경 이미지 3번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4번으로 가져가면 될 것이며 아울러 KO라고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에 할 거는 백그라운드 오리진 속성인데요. 이거는 배경 이미지를 배치하는 기준 있죠, 기준. 우리 앞에서 2번이었던가요? 2번은 아니고 3번, 그죠? 3번 여기에서 우리가 보더 박스, 패딩 박스, 컨텐트 박스, 이거 백그라운드 클립하고 비슷한, 똑같은 이러한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백그라운드 오리진 속성인데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배경 이미지를 잡을 때 우리가 이거를 보더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나, 패딩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나, 컨텐츠에 따라서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기준점을 우리가 따로 또 이렇게 명세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게 바로 백그라운드 오리진 속성이 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오리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더 박스, 패딩 박스 있는데 박스 모델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박스 모델은 아직 그렇게 디테일하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 박스 모델은 한마디로 말해서 P나 H1 태그처럼 이렇게 박스 모델처럼 박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모나게. 그래서 이렇게 쌓이는 것들이 이제 박스 모델이고요. 우리가 스팸 태그나 이런 거는 박스 모델이 아니었잖아요. 그거는 인라인으로 이렇게 옆으로 갖다 붙잖아요. 그래서 UL 태그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박스 모델로 만들어서 CSS에서 우리가 이거를 디스플레이 설정을 이용을 해서 인라인으로 잡아주면 이것들이 이제 박스 모델로 있던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갖다 붙죠. 그런 형태인데 거의 이 박스 모델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듯이 이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제일 끝에 거는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div로 영역을 분할을 했다면 그죠?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보더가 될 거고요. 맞죠? 요거는 브라우저가 될 거고 그래서 여기에 안쪽 여백은 브라우저가 알아서 좀 오토로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패딩 이게 보더라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패딩을 만약에 줬다면 패딩 속성이 이만큼 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글자들을 넣으면 div 태그에서 여기 글자들 이걸 컨텐츠 영역이라고 했고 요까지가 패딩 그리고 요까지가 보더 요렇게 우리가 검사라는 탭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브라우저 검사 속성을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해본 바 있습니다 이미. 그죠?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역시 우리가 백그라운드 어태치가 아니죠. 오리진 속성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역시 우리가 뭐죠 이게 오리진 속성을 이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역시 div 태그를 이렇게 div 태그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클래스 하나 주고 bg1이라고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안에다가 p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스트롱 태그는 그때 한번 설명했는데 볼드 태그하고 비슷한
굵게 만드는 그러한 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마토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P 태그 안에 들어갈 글자들을 제가 좀 복사를 해 오도록 하죠. 이거 괜히 치면 시간만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토마토는 어쩌고 저쩌고 된 과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div 태그를 닫고 요까지 또 했던 걸 이렇게 복사를 해서 우리가 이거를 한 3개, 2개 정도를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BG2가 될 거고 BG3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 보면 뭐 별다른 내용은 없겠죠. 영역 잡혀서 이렇게 이게 지금 스트롱 태그가 적용이 된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 내용들에게 우리가 백그라운드 그 오리진 속성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한번 넣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div 태그에다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넣어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가 좀 한번 잡아 넣어 주죠. div가 아니죠. div 자, 태그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자, width는 또 역시 고정적으로 가져가 줘야 차이점을 알겠죠. 그래서 300픽셀로 잡고요. 그 다음에 패딩을 역시 35픽셀 정도로 주고 그 다음에 보더를 줄게요. 보더를 한 15픽셀 정도로 주고 솔리드 형태로 주고 그 다음에 샵 222라고 해서 이 하면 좀 보기가 그런데 그죠? 그래서 그냥 역시 레드로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좀 땡겨 와야 되는데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제가 뭐 어떤 걸 한번 써볼까요? 한번 볼게요. 자, 구글에 역시 들어가서 역시 뭐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어떤 걸 써보죠? 백그라운드 이미지에서 뭐 콩나물 이미지가 있겠죠. 이미지 해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를 가져다가 한번 써볼까요? 콩나물 이미지 이렇게 이거는 별로 안 이쁜가요? 뭐 요런 거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미지로 한번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재수 없으면 또 저작권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거나 한 개 가지고 오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이미지를 상세 검색이 아닌데 그죠? 그냥 이렇게 놔두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큰 Alt X에서 제가 요렇게 요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쵸, 한 어떤 걸 선택을 해보죠. 이게 왜냐하면 그쵸,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시작점이 그림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흰색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한 요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긁어서 저장을 좀 하도록 하죠. 여기에다가 해서 자, 얘는 우리는 그냥 BG 뭐 콩 이렇게 콩이라고 할까요? BG 콩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넣었다면 이제 백그라운드에 이미지를 이제 심어 볼 겁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URL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에다가 이미지에 백그라운드 bg콩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백그라운드의 리핏 그죠? 리핏을 노 리핏으로 잡아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역시 마진을 바텀에다가 20픽셀 정도로 설정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해보면 div에 공통적으로 전부 다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갔고 보더 픽셀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이렇게 잡혀져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오리진 속성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bg1 태그에다가는 우리가 백그라운드 CK 백그라운드 오리진이 여기 있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는 처음에는 패딩 박스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패딩은 아시다시피 앞에 우리가 안쪽 여백이 패딩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패딩 박스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배경 이미지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한번 봅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자, 첫 번째 이미지가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죠. 이게 이미지예요. 이미지예요, 그죠? 이미지인데 여기에서, 자, 지금 여기에서 패딩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맞나요? 자, 그래서 다른 것들은 여기에서 시작하는데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어디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조금 얘가 좀 밑으로 지금 좀 내려와 있는 현상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보면 될 수가 있겠네요. 이게 25%, 100%로 잡고 다시 세로 고침을 하면 자, 요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BG2에다가는 얘는 패딩부터 시작을 했지만 BG2에는 뭘로 해볼까요? 패딩 박스가 아니라 얘는 우리가 확연하게 이제 얘는 보더 박스 보더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보더 박스를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넣어보니까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 얘는 어때요? 위에는 패딩 박스를 줬고 얘는 보더 박스를 줬기 때문에 패딩 박스 보더 박스. 근데 이게 위드스보다 이 이미지가 잠깐만요.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이미지가 383에 251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확인하려 그러면 383에 251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383 그죠? 251 그렇죠? 이렇게 뭐 저도 문제는 없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BG3를 해가지고 우리가 BG3 해서 BG3 맞죠? 클래스 선택자 맞고요. 그죠? 예, 여기에서는 컨텐트 박스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컨텐트 박스를 넣으면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예, 이렇게 컨텐트 박스에 넣으니까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놈은 여기 요 부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나가고 있는 놈이고 요 놈은 여기서부터 쭉 다 포함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놈이에요. 맞죠? 예, 이렇게 시작점을 우리가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예, 이게 바로 보더 오리진 속성이고 실제 말해서 그렇게 자주 쓰이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리진 속성과 이거 지금 다시 한 번만 더 보면 이게 BG1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원래 테두리를 우리가 이렇게 주게 되면 보드 박스를 주게 되면 이 이미지가 원래 얘를 덮어버려야 되는 게 사실인데요. 근데 요 시작점을 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백그라운드 라이트 이걸 안 줬군요. 어쩐지 백그라운드의 위치 포지션을 제가 안 줬네요. 그죠? 그래서 no repeat 아니죠. 이게 아닌데. 그죠? 백그라운드 URL 이렇게 줬고 보더 패딩 했고 근데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 제가 이거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중요하게 차이 나는 거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글자적인 크기 부분을 일단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여기서 요만큼 차지하고 있는데 얘도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조금은 차이가 나네요. 얘가 적어요. 그죠? 여기만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근데 컨텐트 박스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걸 다시 F12번을 눌러서, 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div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무슨 영역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게 뭐죠? 자, div가 여기까지 갔고, 그죠? 그리고 div에서 p 태그가 맞고, 그 다음에 div, 그리고 보더를 우리가 줬단 말이죠. 위드스가 300픽셀로 잡혀져 있었다. 그죠? 그래서 300픽셀 패딩을 없애니까, 패딩을 없애보죠. 없애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게, 자, 다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div에 패딩을 없앴어요. 없애니까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죠? 안으로 쑥 들어갔고, 패딩을 끼우니까 다시 안쪽 여백이 생겼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보더를 없애니까 이렇게 됐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형태에서 우리가 마진 바텀을 없애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붙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div 안에 이렇게 이제 p라는 놈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이미지, div 태그 안에 이미지가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미지를 여기에서 없앴어요. 없앴는데 짠 하고 하니까 시작점이 백그라운드가 우리가 지금 보더를 먼저 줬나요? 제가 잠깐만요. 보더를 리피됐고, 그 다음에 보더를 먼저 줬는데 그냥 이미지가 분명히 덮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안 덮고 있고 조금 내용이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그러면 이미지를 딴 거를 한번 넣어 볼게요. 딴 거를 넣어 보도록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될 데이터가, 이미지를 딴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HTML5에서 우리가 지금 7장이죠. 예, 7장인데 작업이 어디 갔나요? 예, 7장인데 여기에서 이미지를 제가 요거를 복사를 해서 141에 205 픽셀인 얘를 복사를 해서, 자, 우리가 여기 D 드라이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를 이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요 PNG 알겠죠? 141에 205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요걸 빼고 여기에서 뭐였죠? 아까 전에 그게 BG5였죠. 그죠? 요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실행을 해 봤어요. 해보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요 꼬리 부분을 잘 보면 되죠. 이제 나오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 걸 선택했던 건데, 자, 지금 현재 여기서 얘는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줬던 것 중에서 이건 패딩 박스다. 그죠? 패딩 박스의 시작 지점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패딩 박스는 그림이
여기서부터 지금 패딩이 들어온 이때부터 지금 그림이 들어갔고, 그죠? 얘는 어때요? 우리가 보더 박스를 줬기 때문에 안에 보더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잘려서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보더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한 게 된 거죠.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눈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패딩하고 보더박스를 구별을 지으면 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테두리에 가리든 안 가리든 뭐 그런 거는 크게 개의치 않고 바라봤을 때는 일단은 컨텐트 박스와 보더 박스, 패딩 박스에 대한 오리진 속성의 값들은 그 값을 주느냐에 어떤 걸 주느냐에 따라서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가 조금 차이가 날 뿐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요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는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어태치먼트는 뭐 여러분들 잘 그때 제가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스크롤하고 픽스드라는 두 개의 값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크롤이 되든 그래서 제가 이게 실습으로 보는 게 훨씬 눈에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값들을 이미지가 고정이 되느냐 고정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그러한 속성을 설정해 주는 게 바로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N을 하시고 컨트롤 S 해서 여기에다가 EX08로 만들어 주시고요. 역시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배경 이미지 5를 이제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5를 넣고 역시 여기에다가 KO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똑같이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이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오도록 하죠. 또 써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쭉 이거를 가지고 올게요. 이것만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넣을게요. 넣는데 이거는 딴 거 필요 없이 div 영역을 다 지울게요. div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울게요. 그러면 쭉쭉쭉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페이지를 스크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div 태그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스크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걸 복사를 한 개 더 해서 여기다가 또 붙일게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얘가 스크롤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전체 다 지금 표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요까지 했을 때 스크롤이 먹히니까 이때 배경 이미지를 고정을 하느냐 못 하느냐 그거의 속성을 잡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역시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스타일을 줄 건데요. 자, styl에서 이렇게 주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먼저 바디 태그에다가 바디 태그에 공통적으로 웹 문서에다가 우리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먹일 겁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자 이미지 URL에 이미지즈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뭐 가장 했던 게 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하나 써가지고 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만 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해서 이제는 리핏을 써야겠죠. 그죠? 리핏에서 노 리핏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포지션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주고 얘는 오른쪽
오른쪽 바텀을 줄게요. 라이트하고 바텀 해서 위치를 여기에 잡아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가 있죠. 이거를 픽스드로 고정을 딱 시킵니다. 알겠죠? 픽스드는 우리가 화면이 스크롤이 되더라도 배경 이미지가 고정이 되는 게 이 픽스드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화면이 그러니까 브라우저 화면이 스크롤 되더라도 배경 이미지는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실행을 하고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렸는데, 어때요? 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할게요. 자, 지금 근데 이렇게 하니까 또 스크롤이 안 생겼다. 그죠? 그래서 요 정도. 이거를 좀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요거를 복사를 해서 한 3개 정도 더 붙일게요. 3개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이렇게 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얘 이미지는 딱 고정이 돼 있죠. 이렇게 그죠? 고정이 돼 있어요. 스크롤 해도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어태치먼트에서 고정이 되는 걸 이제 좀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div 태그에도 조금 뭔가를 줄게요. div 그래야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div 태그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주려고 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주고 여기에다가 RGBA 함수를 쓸게요. 그래서 255 하고 여기다 0.6 정도의 투명도를 주고 그리고 위드스 속성을 한번 한 80% 정도로 주도록 하죠. 그래야 이미지가 딱 붙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이츠는 그냥 오토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마진이죠. 네. 마진 레프트를 한 10% 정도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한번 봅니다. 실행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하니까 자 이렇게 지금 자 역시나 다를까 색상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위드스가 80%니까 이렇게 잡혔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키워도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지금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맞나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어태치먼트 속성 중에서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그죠? 뭐죠? 이 어태치가 아니라 이번에는 얘가 스크롤과 함께 따라 움직이게끔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픽스드가 아니라 지우고 여기에 스크롤이 있다. 그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봅니다. 한번 이렇게 보면 여기 밑에 있죠. 맞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계속 여기에 얘는 이렇게 이 자리에 계속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니까 또 이 이미지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또 약간 그러니까 다른 이미지를 또 하나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미지가 또 마음에 안 듭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미지 여기에다가 이거 BG3 이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토마토 알겠죠? 자 BG3를 한번 넣는 게 낫겠네요. BG3 이렇게 주고 이거를 해서 스크롤을 한번 줘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밑에 있죠. 스크롤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스크롤에 따라서 얘는 결국에는 픽스드는 화면을 스크롤은 이렇게 스크롤을 해야 화면이 스크롤을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스크롤은 고정이 되죠. 그런데 픽스드는 스크롤 하면서 따라온다 이거죠. 그럼 말이 제가 스크롤 되더라도 배경 이미지는 이제 스크롤에 따라서 이거는
어, 이게 잘못됐네요. 내용이. 그죠? 그래서 이 스크롤 되더라도 이거는 배경 이미지가 고정이 되는 게 바로 스크롤이고요. 그죠? 그런데 이거의 반대가 되는 픽스드, 그죠? 픽스드라는 속성은 얘가 이 픽스드 값은 바로 브라우저 화면이 스크롤이 되면 따라 스크롤이 되면서 따라 이미지도 배경 이미지도 따라온다는 거죠. 배경 이미지도 따라오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죠. 여기다 픽스드를 주면 되겠네요. 그죠? 픽스드를 한번 줘보면 따라올 거예요. 그죠? 그럼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해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쭉 내리니까 이거는 그대로 여기에 아하 이게 지금 상대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를 픽스드가 아니라 스크롤로 잡았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잡았다. 그러면 얘는 안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 차이인데 해석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네요. 스크롤을 주게 되면 스크롤바가 아무리 움직여도 여기에 딱 밑에 고정이 되어 있고 그죠? 그런데 이 픽스드는 말 그대로 이게 근데 고정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조금 애매합니다. 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그래서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하기에 따라서 약간 혼돈이 여지가 존재한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픽스드를 쓰면 픽스드를 쓰게 되면 역시 이렇게 이 우리 눈에서 바라볼 때는 이렇게 고정이 되고 그죠? 그런데 픽스드가 아니라 스크롤을 쓰게 되면 얘가 올리면 스크롤 올리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보시고 쓰시면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픽스드를 쓰면 뭐 그래도 이미지가 따라오면 나쁘지도 않고 뭐 근데 뭐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저도 잘 안 쓰니까 중요한 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혼돈의 여지는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사료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하고, 백그라운드 관련된 속성들을 한번 쭉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방에,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렇게 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URL 복사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고,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다가, 자, no repeat, 다시 리핏이죠. 네, 다시 리핏 주고 그리고 또 한 칸 띄어서 right bottom 그죠? 이렇게 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fixed라고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다 주석을 처리해 보죠. 이렇게 주석 처리하고 이것도 주석 처리하고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똑같아요. 아까하고 이렇게 그죠? 똑같죠?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방에 이 내용들의 태그가 아니라 속성의 내용들을 다 줄이죠. 그리고 각각의 값들이 다르기 때문에 알아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되지만 저는 이렇게 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어요. 왜? 아니,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기고 있는데 걸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러한 속성값들부터 먼저 익숙해지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백그라운드 이 태그 하나만 써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쭉 값들을 나열을 하는 게 정상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이거의 속성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다 써버리면 뭉쳐버리면
그거는 아주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공부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근데 뭐 이렇게 쓰실 분들은 쓰셔야죠, 뭐. 근데 저는 가르칠 때 항상 기초부터 탄탄하게 가르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자, 요렇게 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 백그라운드 속성에 대해서 다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라데이션 관련돼서 이미지가 아닌 그라데이션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리니어 그라디언트라든지 레이디얼 그라디언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배경 이미지를 깔아보는 그러한 이론 수업하고 실습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